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유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항등함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함수의 기본 정의들, 함수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1번 문제 이렇게 항상 이 나오는 것은 이제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이렇게 처리가 됐고, 요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 3번이 이제 바른 답이 되겠죠.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나옵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이건 그냥 1차 함수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1대1 대응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요건 그냥 2차 함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 정의 무엇인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2 약수해지면 1, 2, 3, 4, 2, 6, 12, 12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때 이제 A 차집합 B 해주면 A만 있는 거면 2, 그 다음에 4 겹치는 부분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 3, 6,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하고 차집합 X가 이제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3, 6, 12에만 있는 그런 원소가 이제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X라는 그런 집합에 1, 3, 6, 12 이렇게 이런 원소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1, 3, 6, 12가 X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A 합 B를 하게 되고 X하고 교집합하면 X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죠? X는 A 합 B에 이제 이렇게 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합 B를 구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제 어떤 원소가 더 추가되죠? 아까 빠졌던 2, 4에다가 그 다음엔 5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0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더 추가된 부분들이 합집합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X집합이라는 것은 1, 3, 6, 12를 좀 더 가지고 있고 2, 4, 5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각각 원소마다 이제 두 가지씩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집합은 2의 세제곱 8개입니다. 8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X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지 1, 3, 6, 11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합집합에 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조건만 정확하게 잘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가 좀 정확하고 Q는 조금 부실하네요. P임의 Q가 참이다라고 했는데 참일 조건 자체가 중요하죠. P집합이 Q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내용. 그럼 범위 표시했을 때 1보다 작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4하고 9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Q집합은 이거보다 더 큰 집합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이곳에다가 A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9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하고 둘이 이렇게 같아도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 A의 최소값은 당연히 9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를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해달라. 원래는 이게 합성함수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될 건데 지금 이제 특이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건데 합성함수 구획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를 좀 앞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g-2x 자리에다가 fx, 3x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대입해서 결과를 좀 써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는 똑같은 거니까 3a 플러스 2 부분들을 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a 부분들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6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해주십시오.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들을 각각 어떻게 구해가는지,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 생각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좀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이와 똑같은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을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괄호 전체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다면 이제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합집합의 B 여집합 이렇게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 이제 묶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과정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A하고 A 교집합하게 되면 이제 공집합이 되겠고, 합집합을 했으니까 좀 B의 집합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결론은 A 교집합, B의 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입니다라고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분배해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공통부분 찾아내서 보고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아이고 또 뭔가 또 계속 하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 되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부를 바꿔서 쭉 순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다시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xy 문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 그러면 2y 플러스 1은 0에서 음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좀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이꼴 0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면 되고요. 여기는 a 플러스 1 중심 잡부가 또 2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b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할까요? a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은 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4b 더하기 2는 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빼게 되면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처리되겠고, 2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럼 이제 a 값은 0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제곱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됐나요? 자, 뭐 지금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대칭 이동 이렇게 좀 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대칭 이동, x축 대칭,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다시 y는 이꼴 x 대칭해서 결과, 그 다음에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뭐 중심을 지난다라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지라는 함수도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데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조건을 좀 만족시키겠죠.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지 대응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런 좋은 걸 줘야 되네요. 이걸 뭐 지 1 결과는 잘 모르지만 f 결과가 4가 되려면 3을 대입해서 좀 4가 되는 거니까 뭐 지 1은 3이 돼야 되겠죠. 지 1은 3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2 결과 자체는 3 돼 있으니까 뭐 G3은 1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하고 4 부분들만 좀 남았는데 G4 결과가 G2 결과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결과를 좀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대응 결과 좀 다 알았고요. 그럼 이제 G3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G3은 1이었고, 그럼 이제 F1을 좀 구하면 되죠. F1 이렇게 구하게 되면 되는데, F1은 2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F3 결과는 4였으니까 G4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G4는 그러면 4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러면 2에서 4를 좀 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합성함수를 좀 어떻게 구해가는지 합성함수 그런 뭐 절차 부분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뜻 이런 걸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보기 중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면 이제 확실하게 P 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직선을 나타내면 0 빼고 둘 다 되는 거고, 요거는 뭐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니까 범위 이쪽 이제 P가 좀 더 큰 부분이 되겠죠. 그 인수분해하면 뭐 C가 0이거나 A 이렇게 좀 더 나오겠고, A가 B 같다도 나오는 거니까 요게 좀 A, B가 좀 C가 0일 때 A, B가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고, 또는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뭐 오른쪽 집합이 Q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은 이런 건 뭐 대우를 좀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아니다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0이고 0 이렇게 되어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또 0이니까 이것도 0이고 0 이렇게 되니까 같은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해서 유리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각각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수, 루트 2, 루트 2 이렇게 곱하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각 유리수가 아닌 그런 원수들 좀 더 있겠죠. 그래서
각각 구성으로 봤을 때 p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다? 3개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리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부분들은 3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한 직선, 좀 열심히 평행이동해야 되는데요. 2의 x-k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 이렇게 평이동하면 되는가요? 정리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y 되겠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k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원하고 교점, 그럼 이제 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제 뭐 교점을 좀 이렇게 싹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교점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다. 그럼 뭐 최소일 때는 이렇게 만나는 건 뭐 지름을 해서 원을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절반 부분들을 생각해주면 이 부분들이 2다라고 좀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름. 근데 애초에 원은 이제 반지름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그럼 이제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2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5입니다. 라는 이런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제곱 1제곱해서 5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1 절대값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게 이제 루트 5가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5다 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상수 k 값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되겠고 여기 이제 k 마이너스 5 되는 부분들을 5하고 마이너스 이런 거 풀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둘 더하기 하게 되니까 이거 이항시키는 요 마이너스 5 이항시켜서 플러스 5 되겠을 때 그거의 뭐 2배 된 값이 최종 k 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표현 중에서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지름으로 하는 이제 원을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파악해 가는 것이 문제 조금 이제 나름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문장 표현들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내용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로 되어 있고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n값 1, 2, 3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홀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 대입을 해보는 거죠. f1 더하기 f3 이런 부분들 홀, f2 더하기 f4 이런 부분도 홀, 그 다음에는 f3 더하기 f5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홀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응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대응인데 이때 또 f1하고 f5 부분은 이제 뭐 최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뭐 1에서부터 대응을 알아볼 때 이제 큰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죠. f1 큰 숫자로 쭉 이렇게 만들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3은 그러면 이제 홀수가 되려면 이제 짝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5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작은 숫자로 좀 이제 대응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먼저 할까요? 3하고 5 이렇게 돼 있는데 3이 이제 짝수가 됐으니까 5는 그러면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는 뭐 제일 큰 숫자가 3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2개 다 끝났나요? 그럼 2, 4 부분들은 이제 남는 부분들을 해주는 거니까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응해 줬으니까 결과는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그 다음에 뭐 최대가 되게 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가면서 대응 결과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상구, 미니, 쥐해, 체린, 경수 다섯 친구가 직업은 또 모두 다르고요. 요리사, 크리에이터, 래퍼, 연구원, 트레이너 아주 다양하네요. 중에서 어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직업을 좀 말했는데 각 사람이 말한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 또 거짓이라고 하네요. 이게 또 좀 알겠습니다. 상구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일이 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요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도 있었고 래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원도 있었고 트레이너도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민희, 지혜, 채린, 경수 이게 좀 전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건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상구가 요리사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구가 요리사다. 나는 요리사 이렇게 됐고요. 민희는 연구원에 다니는데 이게 좀 맞는 말이라면 민희 연구원에 말은 틀린 말이 되죠. 연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요리사. 이거 요리사가 한 명 했는데
이미 상구가 요리사니까 요리사는 말이고 틀린 말이죠. 틀렸습니다. 아닌 거고 그다음에 체린이 크리에이터가 이게 좀 맞는 말이 되겠죠. 체린이 크리에이터 이렇게 돼서 만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이랑 경수랑 둘 다 연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이는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아니니까 그럼 경수가 연구원이 되겠네요. 경수가 연구원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수가 래퍼야 라고 했는데 이게 좀 틀린 말이죠. 연구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혜가 트레이너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수가 한 말 중에 나는 래퍼다. 연구원 되어 있으니까 래퍼 말도 틀리죠. 그럼 체린이 또 트레이너. 아이고 체린이도 이건 좀 안 되겠죠. 이 내용은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구는 요리사가 아니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와, 요리사, 크리에이터, 래퍼, 연구원, 트레이너 이렇게 이분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상구, 민희, 그다음에 지혜, 체린, 경수, 지혜, 체린, 경수 이렇게 해서 쭉 선그어서 좀 일일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되죠? 나는 요리사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러면 미니가 연구원이 되겠죠. 요리사라는 말이 틀린 말이니까 요게 이제 미니 연구원 요게 맞는 말이니까 미니 연구원 이렇게 좀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니 나는 요리사 요 말이 이것도 틀린 거죠. 연구원이 해야 되니까 체린이 크리에이터 요게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체린이 크리에이터 이렇게 좀 맞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니랑 경수는 둘 다 연구원이야. 그런데 미니가 연구원이 맞죠? 미니 연구원 맞으니까 경수는 연구원이 되면 안 되겠죠? 경수는 연구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경수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체린이 결과는 알죠? 체린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거 경수를 먼저 해야겠는데. 체린이 트레이너라는 말이 그 틀렸으니까 나는 래퍼란 경수는 래퍼라는 부분이 맞는 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체리는 지혜는 트레이너고 경수가 래퍼야. 경수 래퍼야가 맞는 말이니까 지혜는 트레이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는 트레이너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상구하고 지금 지혜가 결정이 좀 안 돼 있는데 상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직업이 하나씩 해야 되니까 요리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트레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혜는 요리사가 돼야 되겠군요. 이렇게 결정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상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나요? 상구의 직업은 트레이너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하나는 또 참이고 하나는 또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가면서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너무 서두르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P에서 1의 근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PQ 길이가 3일 때 P에서 C의 근 접선의 기울 길이 합들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형의 특징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거죠. 원 부분들은 중심 좌표가 1,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근데 반지름이 또 2네요. 그럼 이제 중심에 원은 좀 너무 크게 잡았나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거 1,2 되겠고 반지름 2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4라고 했는데요. 여기 y좌표가 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Q 길이가 3이면 1에서부터 3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4,4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4,4에서 이렇게 굵게 되게 되면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도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거 P점 좌표도 좀 알 수 있겠고 그죠? 이게 좀 4라는 부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뭐 직선 방정식에 따른 기울기를 구하려면 4,4를 지나고 기울기 물으니까 x-4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mx-y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식을 쓰면 되겠고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하려면 뭐 중심좌표 1,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길이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겠고 1 대입하면 m에다가 마이너스 3m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죠. 이렇게 돼서 절대값 처리는 부분들이 반지름이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곱하기에다 제곱하면 되죠. 9m제곱 마이너스 4, 3, 12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4배의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4는 좀 소호가 되겠고 5m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처리해서
문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두 근의 합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가 5분의 10이 이렇게 돼서 합을 구하게 되면 5분의 12가 되겠고, 아까 이제 구해간 부분들이 기울기의 m이 0이라는 사실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관계,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큰 흐름 틀을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신의 반 전체 24명 중에서 팔달산, 광교산, 청계산을 가본 경우의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모두 가본 학생 3명, 팔달산, 광교산 가본 학생 알아봤습니다. 광교산을 가본 학생, 어떤 학생 좀 신경 써야죠? 팔달산을 가보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광교산만 좀 가본 그런 학생이 반드시 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팔달산, 광교산 가보지 않은 학생 수의 최대 치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벤다이그램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팔달산, 광교산, 그 다음에 청계산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팔달산, 광교산 가보지 않은 학생 이렇게 되면 그 합집합을 좀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서 전체에서 팔달산하고 광교산 합집합이죠. 이런 부분을 뺀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습니다. 최대 치수라는 얘기는 그러면 뭐 팔달산하고 광교산의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문제풀이에 관여가 되는 거죠.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광교산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청계산인가요? 청계산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가는데, 뭐 교집합이 일단 이제 3명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3명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고 처리했고요. 그럼 이제 뭐 청계산 부분들의 이쪽에 최소가 될까요? 그럼 이제 팔달산 가본 사람이 합집합이 좀 최대가 되려면 이제 교집합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니까 13명인데 여기 10명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교산 8명, 근데 5명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합집합 자체가 그러면 얼마? 18명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계산, 팔달산, 광교산 가보지 않은 학생은 전체 24명에서 18명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에다 6명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달산, 광교산, 그 다음에 청계산 이렇게 처리되는데 교집합 3명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그럼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최소 형태가 되려면 이제 교집합 부분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 광교산 부분들이 이제 원래 8명에서 3명 빠졌고 5명 남았는데 이곳에 1명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4명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7명이 됐고 13명이었는데 7명을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럼 6명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4명에서 그러면 11명이 되는가요? 14명인가요? 14명인가요? 14명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명수 계산이 왜 이러죠? 14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0명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열심히 구해간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16명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A 합 B 부분들은 이제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큰 흐름 틀에 어떤 이렇게 좀 약간 논리적인 이해를 좀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뭐 무엇을 풀어갈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집합과 명제 부분들의 좀 특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원 넓이, 아이고, 근데 정리가 좀 안 됐으니까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2분의 k-4 제곱, y-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되면 우변에 2분의 k-4의 제곱하고 완전 제곱할 때 만든 2분의 k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원 넓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저기 뭐 반지름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풀 때는 4분의 만들겠고요. 제곱 2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k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2차 함수 모양이 되겠고,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가 되겠고,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8에 4분의 8이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R 제곱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넓이는 뭐 2파입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 좌표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중심 좌표는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k 마이너스는 이렇게 처리면 되겠고, y 좌표는 2분의 k 이렇게 처리면 되겠죠. x, y 이렇게 되었으니까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y가 되죠. 플러스 2 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x축에 접하도록 그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곧 y좌표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기 2분의 k하고 2분의 k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뭐 디귿을 쓰게 되면 2분의 k-4의 제곱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이게 이제 뭐 r 제곱 형태인데, 이제 반지름이 또 2분의 k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에서 이게 좀 소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k 값 1개입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기억 디귿이 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자로 좀 돼 있지만 일단 뭐 정리를 이렇게 좀 원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고 제곱제곱 처리해 가면 뭐 큰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거니까요.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FP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P면 Q가 참이면 3, 거짓이면 1 이렇게 값이 결정되는 거죠. 정수 A, 자연수 N 좀 생각해줘. 다음 값을 계산해 가는데 계산 결과가 좀 14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큰 수 기준을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거짓돼서 1로 풀리면 3 정도 값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3 정도 값을 얻게 되면 다른 곳에서 3을 얻더라도 9,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3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3, 3 이렇게 해서 이제 9 형태 정도 풀이가 되겠고 5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좀 3돼서 6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에서 여기 3 이렇게 돼서 최종 결과 됐습니까? 참, 거짓, 참 이런 형태로 좀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R이면 T이다 이런 부분이 참인데요. R하고 T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범위는 not T이면 not R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R 범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4의 범위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T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작다 해서 이제 범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이항시킬 거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해서 범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표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항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보다 작거나 같다 되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공통 부분에서 n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부터 할까요? R이면 S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not S이면 not R 이런 형태가 좀 좋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not R 범위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된 범위 형태에서 이곳에 이제 A가 있으면 되니까 뭐 이게 A 값의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T이면 S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돼야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해석은 not S이면 not T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근데 a 값이 이제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a 값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일일이 좀 조사해 가야 되는데 a는 정수였고 n은 잔수인 상태에서 순서상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그럼 이건 좀 일일이 조사해야 되겠네요. n이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여기 범위들이 있는 거죠. 범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범위 자체가 3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 그러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이 범위를 좀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4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이런 형태로 해서 4개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n이 2 이렇게 쳐야 되게 되면 범위 자체가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4, 마3, 마2, 마1 하나 늘고 여기 또 3, 4 하나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개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n이 1 이렇게 처리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크고 여기는 1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범위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4, 마3, 마2, 마1, 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3, 아이고, 여기 좀 뭐가 좀 잘못됐는데? 1 집어넣으면, 2죠, 2. 이게 마음이 좀 급하면 안 되는데. 규칙성에서 뭔가 좀 어긋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2, 3, 4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둘, 넷, 8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18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데 뭐 낯설어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참거진 14가 될 수 있는 구성을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대우를 통해서 표현해 가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 A 원소의 최소가 되도록 찾아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소는 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또 짝수가 되면은 이런 연산을 하게 됐고 홀수가 되면 이런 연산해서 B집합에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찾아가는 거니까 또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A집합의 원소의 가장 작은 숫자 1, 2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근데 뭐 3 이런 부분들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2개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합이 홀수니까 대입을 해서 오른쪽에 계산해 가서 보게 되면 4, 2가 되는 거니까 B집합이 있으니까 1, 2 둘 다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되겠죠. 3을 딱 넣는 순간, 3 넣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5 된 부분들은 6이 되잖아요. 6이 되면은 일어나니까 3이 되는데 여기 3이 없죠. 3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4가 되게 되면 요렇게 계산할 때 5에 또 이렇게 계산 결과 3 계산되니까 3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5를 처리해 주게 되면 5를 처리해 주면 이건 되는 건가요?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6 되면 3이 되는데 안 되죠. 이런 형태들. 그럼 이제 6이 되면 되는 건가요? 7이면은 8 돼서 4 여기 있으니까 되겠고 그다음에 8 되면은 그냥 나눠서 되겠고 뭐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7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8 되면 4 되겠고 9에 10 되면 5 되겠고 5도 이렇게 있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좀 되는 원소. 원소가 4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1, 2, 6, 7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13에 3, 16 해서 원소 합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 이 조건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중간에 여기 지금 3이 없잖아요. 그죠? 이 3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쭉 많은 구성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뭐 조건 충족해 가는 찾아가는 부분들 연습을 좀 해 두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x는 12의 전수로 되어 있고요. 이 x의 두 부분 집합 A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집합의 원소 최대 최소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겠고 교집합은 원소가 또 2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의 곱과 B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그렇습니까? A,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 원소가 가운데 2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곱하기 해서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10분 2 곱하기 5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A 원소에 나중에 A 원소 쪽에 크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2개를 집어넣게 가운데가 2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10을 이렇게 집어넣고 2, 5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7보다는 10이 더 크겠고 나머지 2개 원소는 큰 숫자를 이렇게 교집합 부분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19, 8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집합의 원소가 가장 커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5개, 교집합 2개 이렇게 가면서 최대값은 그럼 10 더하기 9 더하기 8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 2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최소가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들어가게 되면 1이 들어가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2, 3은 6 이런 부분이 작은 건가요? 이번에는 2개를 넣는 게 낫겠습니다. 6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제일 작은 숫자들 숫자 2개를 1, 2, 3, 4 이런 거로 채워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값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10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해달라. 그럼 뭐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에 뜻하는 부분들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교집합 원소의 개수 2개. 어떻게 하면 A의 원소의 값이 큰 숫자를 만들 수 있냐? 대신 A집합의 원소의 곱하고 B집합의 원소의 곱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집합 부분들은 어차피 뭐 곱하기 한 결과가 서로 뭐 같다 해도 식세우면 약분해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A에만 있는 부분, B에만 있는 부분들 곱하기 한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약수들에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찾아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뜻에 맞는 부분들 생각해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4변이 있는데요. 요거를 A 대 B로 내보내는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FM의 중점 M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오른 걸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도형을 좀 만들어 가면서 좀 풀 좀 할까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내부는 어떻게 한다 했죠? BABC. 오,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BAB. A를 좀 크게 할까요? BABC 이렇게. AB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AB 이렇게. 됐습니까? BABC 처리가 됐고 CDDA, CDDA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AB 이런 그리고 AB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이렇게 좀 잡아갔는데 그 좌표를 좀 뭐라고 했나요 또? EFGH라고 했죠. EFGH를 형태로 해서 사각형을 또 제가 만들어 간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FM의 중점이라고 해줬는데요. FM의 중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거는 뭐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정 가운데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좀 M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EM하고 GM 이렇게 되는데 EM, GM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이거 뭐 중점에서부터 똑같은 좌우 위치에 있는 부분들 연결한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EFM 되어 있고요. EFM 이쪽 삼각형인가요? EFM 이쪽 삼각형. 그다음에 삼각형 FGM 이쪽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은 이제 공통이 그다음에 F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제 높이를 좀 생각하면 되죠. 높이를. 됐습니까? 높이. M 부분들이 이제 정 가운데 있어서 직선 요 기울기 쪽에 이쪽에 좀 치우쳐 있으니까 높이 자체가 위쪽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당연히 EFM 이쪽이 좀 작습니다라고 답을 해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도 있는데요. 지금 A를 좀 작게 한 건데 A가 좀 더 큰 부분을 했는데 A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작고 이쪽이 작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것도 좀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HF 되겠고 가운데가 M 되겠고 넓이 자체는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공통 처리되는데 이건 역시 아니 니은 맞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은 EFH의 넓이가 18일 때라고 되는데요. EFH 요 넓이요. 요거 넓이는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이렇게 사다리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들을 양쪽을 좀 빼서 요 부분들을 좀 빼서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위아래 이 넓이가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길이 자체도 되니까 제곱이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했고 빼기 삼각형 넓이가 그러면 또 2분의 1의 A제곱에다가 2분의 1의 B제곱이 되겠죠?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고 2AB에다가 AB 이렇게 나오는데요. AB 이 넓이 자체가 얼마일 때? 18일 때라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8 이렇게 좀 처리된 결과식. 이렇게 됐을 때 무슨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나요? FH 이 길이가 되네요. 그럼 이거 뭐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가는 거죠.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가게 되면 FH 길이 이렇게 처리되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하나는 좀 차가 되겠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루트 안에 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좀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죠? 요게 이제 요거 이제 크가 나왔다 해서 2배의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좀 헷갈린데요. 2 써 있고 2배 AB 이렇게 좀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풀려서 2 루트 AB 이렇게 처리되는데 AB 값을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근데 계산 결과가 최소값 6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기억 니은이 바랍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뭐 이렇게 사각형에다 표시해서 좀 처리를 해가게 되면 또 무리 없이 또 적응 가능한 거니까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정보들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고 그 진리집합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3의 배수이다. 왜냐면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원소들을 해주면 1, 2, 3의 배수, 3의 배수, 15, 3의 배수니까 8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부정이 되겠고 소수가 아닌 숫자는 뭐가 있나요? 1, 소수에는 2, 3
소수가 되니까 6, 8, 15 이런 부분들을 집합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을 하게 되면 2x-1 1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x는 이제 8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에 해당하는 집합은 1, 2, 그 다음에 3, 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3, 6입니다 라고 해서 진리집합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부정이 여집합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정반대되는 뜻 이런 개념들 이거 좀 처리해서 부정을 구하면 되겠고, 그에 해당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 명확하게 좀 다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 조건, q 조건. p가 좀 인수분해가 되죠. x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쳐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x k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작다 해서 범위 표시도 되죠.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이제 2k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범위 표시가 또 다 되는 거죠. 범위 표시가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양식을 그러니까 3분의 k 플러스 5에다가 3분의 k 마이너스 5를 형태로 인수분해가 좀 다 되는데요. 이것도 뭐 범위 표시에 가게 되면 요것도 구멍 뽕뽕 뚫어서 간격이 2가 되겠네요. k 마이너스에서 k 플러스 이렇게 여기는 뭐 간격이 또 10 마이너스 5에서부터 플러스 5까지니까 간격이 좀 더 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 근데 또 거짓이다를 좀 풀어가야 되네요. 거짓이다 풀어가는 부분들은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뜻 형태처럼 이제 뭐 이 의미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걸 뭐 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되냐? 모든 실수 부분은 이제 어떤 실수 x로 바뀌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건 납피면 p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에 q 이런 형태로 풀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참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뜻을 갖는 식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들에 이제 일부라도 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어떤 실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까요? 뭐 작은 범위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범위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뭐 큰 틀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사이에 큰 숫자 범위 이렇게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좀 일들어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엔 숫자가 좀 커져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큰 숫자니까 3분의 k 플러스 5 되는 부분들 하고 여기는 이제 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생기려면 이 숫자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같은 숫자가 되게 되면 겹쳐서 안 되는 게 커야 되겠고 됐습니까? 요거는 뭐 작거나 같아도 되는 형태로 해서 범위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숫자는 3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에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를 되는데 이쪽에 생기려면 이게 또 같은 숫자가 되게 되면 큰 숫자가 같아지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작아야 되겠고 요거는 뭐 같아도 되는 내용에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시키겠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k가 6보다 작다. 3분의 2k가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하고 곱하기 되니까 k 값은 9보다 작고요. 여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k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나중에 3을 또 곱하기 되니까 6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6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여기는 이쪽을 좀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항시키니까 3분의 2k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약분하고 3을 곱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3분의 k가 크다가 되죠. 3분의 2k가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고 약분하고 대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9보다 크다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범위가 이제 두 형태에서 이제 또는 이라는 형태에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주어진 부분들 거짓 형태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기는 쉬운 게 아니죠. 거짓 형태된 부분을 풀어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부정을 통해서 어떤 실수 x가 그리고 p 그리고 q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참이 되겠다. 어떤 실수니까 만족하는 부분들이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언뜻 파악을 통해서 풀어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미겠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놈의 풀이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나중에 직선 방식 구해야 되는 거죠. 뭐 탄젠트 45도가 직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뭐 1이 되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직선 L 방정식. 근데 원점 지나가고 있잖아요. y는 꼴 x인데요. y는 꼴 x 가볍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사분면에 있고 x축하고 이게 동시에 접하는 원의 x좌표가 이럴 때 알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의 y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원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y는 꼴 x 돼 있고 중심의 x좌표가 이거 1이니까 뭐 1, r 이렇게 되겠네요. 접하는 거니까 되죠. 해서 중심 좌표를 좀 r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x-y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1, r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r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뭐 반지름 r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곱하기 해주면 2 제곱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하고 이제 2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1은 0채로 처리됐고 아이쿠 마이너스 1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되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 1 해서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아이쿠 불편한데요.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했는데 A점의 좌표가 좀 불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래도 뭐 좀 열심히 구했죠. 이렇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선 L 위에 한 점 P, X축 위에 한 점 Q, 삼각형 APQ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대칭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하나 좀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가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 그냥 r 이렇게 당분간 놓을까요? r 값은 나중에 1번에서 구한 형태를 이용하면 되죠. 이건 이제 r, 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두 점 사이 즉 k 제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r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r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가요? 이렇게 제곱해서 처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r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되죠? 중간에 이제 플러스 2r 마이너스 1을 좀 소거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2배 그럼 주어진 식을 제곱하게 되면은 1, 2, 3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계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에다가 8이 되겠고 마이너스 4루트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을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A 값은 8이고 B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내용. 삼각형 둘레의 길이 이렇게 됐을 때 뭐 대칭 이동해서 이제 직선 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형 이동 파트의 응용 문제 할 때 아주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문제 유형 살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 잘 이해되죠? 대표적인 이론 형태가 나온 거겠고 그래도 좀 살짝 좀 낯설다면 1번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간만에 또 이제 직선 방식이었는데 탄젠트 이런 경우에서 이제 기울기 구해갈 이런 점들이 조금은 좀 색다른 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좀 학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절대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 설명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신뢰 쌓는 그런 계기도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